했다고 해요. 좋아하기도 했었고 다른 과목보다 뭐 좋아했었고 잘했다고 하는데 고등학교 올라오면은 학생들 성적이 뚝뚝 떨어지거든요. 일반적으로 중학교 때 한 8, 90점대 맞았던 학생들이 고등학교 와서 막 60점대, 낮게는 50점대도 나오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 수학을 잘했는데 고등학교에 와서 못하게 됐는가? 뭐 이런 게 좀 아니다라는 거를 조금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좀, 그리고 이제 고등수학이 점차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좀 이해를 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1등을 맞으려면 어떻게 좀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까? 좀 이런 식으로 오늘 설명회가 진행이 될 거예요. 계속 이제 넘겨서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좀 기술적인 결함이 생겨가지고, 제가 이제 준비한 자료가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스크롤 내리면서 진행될 거거든요. 조금 이제 멋이 좀 없는데, 네, 저도 오늘 와가지고 알았어요. 그래서 잘 맞춰가면서 좀 진행할게요. 우선은 제가 첫 번째 수업 안내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항상 설명을 하면은 마지막에 수업 안내를 깔아놓고 보다 보면 막 시간 없고 막 정신 없어가지고 안내 못 드리고 이제 끝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다음 주 일요일 날 수원 수업이 개강을 해요. 수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인데, 일요일 날 오후 3시 반부터 7시까지 진행되는 그냥 3시간 반짜리 주 1회짜리 수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수학 상하를 뭐 공부했거나 아니면 수학 1까지 뭐 선행에 나갔다 할지라도 관심이 있으시면 뭐 일요일 하루 수업하는 거고, 이게 12월까지 크리스마스 전까지 진행되는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수원 관심 있으시면은 네,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학화 지금 아래쪽에 이제 수학화 수업도 제가 좀 준비하고 있긴 한데, 요 수업 같은 경우는 아직 저희 학원 러셀 학원에서 처음으로 좀 시간표를 만든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저희 학원 다 시스템이 다 3시간, 3시간 반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한 2시간 반짜리 수업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교육청에 신고가 안 됐어요. 허가가 아직 안 떨어져가지고 이거는 지금 뭐 개강이 된다 안 된다는 확실히 모르겠고요. 혹시나 이제 이런 것도 개강될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한번 그냥 눈에 익혀두시고 나중에 한번 필요하시면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네, 이거는 개강이 될지는 확실하지 않다. 알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메가스터디 러셀 영통학원에서 이제 912 내신하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중에서 수능을 좀 미리 대비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수업까지 지금 정시 대비, 고2 대상으로 정시 대비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수학 강사고요. 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제 이력이 되겠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아이고, 잠시만요. 네. 그럼 아까 맨 처음에 살짝 소개시켜 드렸다시피 중등 수학하고 이제 고등 수학, 중학교 때 공부를 수학을 좀 잘했고 좋아했던 학생이 고등학교 때 이제 뭐가 달라지길래 그렇게 어려워들 하는가, 좀 기본적으로 그 이해를 하고 좀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첫 번째로는 이제 중학교 때 우리 아이들이 A등급을 맞았고 잘한다라고 생각을 좀 하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는 이제 절대평가고 고등학교 때는 상대평가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건데,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그냥 단순하게 절대평가다 보니까 학생이 굉장히 많은 학생이 A를 가져가거든요. 그걸 좀 통계를 내보면 한 대략적으로 40% 정도의 학생들이, 상위 40% 학생 정도들이 A라는 등급을 받아가요.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바뀌느냐, 상대평가라고 말씀드렸죠. 상대평가 되게 간단해요. 그냥 시험을 딱 보고 나서 1등부터 뭐 100명에서 1등부터 100등까지 줄 세운 다음에 이제 위에서부터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1등급을 맞으려면 상위 4% 안에 들어야 돼요. 상위 4%. 100명이 있었다고 하면 4등 안에 들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4초가 10일 이하. 다시 말해서 상위 4%까지는 이제 1등을 맞고, 그 다음에 11%까지 2등급을 맞고요. 그 다음에 뭐 3등급 있고 4등급까지 하면은 상위 40%까지 학생들이 4등급까지 가져갈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로 중학교 때 A등급 맞았던 학생들이 고등학교 와서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분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그냥 중학교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A등급 맞았던 학생들은 그냥 자연스럽게도 고등학교 가면은 1등급부터 4등급까지 그냥 나올 수 있다. 이게 당연한 거다. 그리고 또 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1, 2등급을 좀 합산해 보면 11%니까 전체 한 10%? 그죠? 그리고 3, 4등급 학생들 좀 합산해 보면 11%부터 40%니까 한 30%가 정도 돼요. 그러니까 1, 2등급하고 3, 4등급 비율이 1대 3 정도 되는 거죠. 그죠? 1대 3. 그러니까 A등급 맞았던 학생들이 고등학교 가면은 3, 4등급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그냥 자연스러운 거다. 당연한 거다.
받아들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1, 2등급이라고 했을 때 11% 하면 꼭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지만 이게 계산을 좀 해보면 30명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3등까지가 2등급이 되는 거거든요. 3등까지가 어렵지 않죠. 그리고 1등급 나오려면 반에서 1등 해야 돼요. 반에서 1등. 그러니까 반마다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전교생을 기준으로 이제 퍼센트 자르는 거기 때문에 반마다 다를 수는 있으나 그냥 좀 편하게 30명 기준으로 반에서 내가 몇 등을 해야 되는가를 그냥 계산을 좀 단순하게 해보면 1등은 1등급이고 2, 3등 하면은 2등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생각보다 1, 2등급 맞는 게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3, 4등급 맞는 게 우리 아이들이 A등급 맞았던 학생들이 3, 4등급 맞는 게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이 절대평가랑 상대평가의 차이점은 그냥 시험 수준에 또 차이를 주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를 이제 갔는데 절대평가는 이제 어떤 점수를 넣으면 A등급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억지로 그 어렵은 문제를 낼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 정말 잘하는 학생들만 A를 주기 위해서 시험 문제 너무 어렵게 내버리면 학생들이 그 중학교 안 가려고 하겠죠, 당연히. 그죠? 조금만 공부해도 A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학교로 당연히 가고 있기 때문에 뭘로 봐도 지금 중학교 시험 문제 굉장히 쉽거든요. 알고 계실 거예요.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8, 90점대의 A등급에 우리 아이가 당연히 잘하는 거죠. 잘하는 거긴 한데 고등학교 가서 1, 2등급 맞을 수준이 되는가는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점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얘기하는데 제가 학교 분석을 좀 계속 열심히 하고 있어요. 뭐 제가 블로그도 운영을 하고 있고 뭐 유튜브에도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고요. 조회수가 굉장히 적게 나오긴 하는데 꾸준히 계속 하고 있거든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거 말고 지금 5개 그냥 임의로 뽑은 거예요. 지금 분석 자료를 그냥 임의로 그냥 5개를 좀 뽑아놓은 거고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뭐 자세한 말씀을 어떤 학교가 어떻다 이렇게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그냥 봤을 때 고난도 문항만 체크하시면 되거든요. 고난도 문항 보면은 한 두 문제, 한 문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략적으로 한 평균 2문제 정도가 좀 굉장히 어렵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학교마다 20문제를 내는 학교가 있고 뭐 25문제 내는 학교가 있겠으나 대략적으로 그래도 한 22~23문제 나온다 했을 때 그 중에 한 2문제 정도가 정말 어렵게 나온다. 이렇게 좀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냥 좀 일반적으로 그냥 공부를 좀 했던 친구들이 생각보다 이 2문제 맞추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많이 어려워요. 많이 어렵기 때문에 이 2문제는 좀 맞추기 힘들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이 4등급을 맞으면서 한 60점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60점대가 나오는 이유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한 건데 자, 우선 우리가 이것도 좀 이해해도 괜찮은데 중등학원에서 선행 다 하죠. 뭐 안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영통에 와가지고 지금 학생들이나 학부모님 만나뵀을 때 대부분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선행을 하더라고요. 학구열이 굉장히 높은 지금 영통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생각보다 많이 해서 놀랐어요. 어떤 학생들 보니까 막 미적분까지 다 끝내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별로 그 중요한 건 아니고 이따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건데 선행 안 했어도 문제는 없어요. 자, 아무튼 학생들이 이제 중등학원에서 이제 선행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단원 테스트를 보는데 70점 정도 아마 기본일 거예요. 학원들이 다 또 비슷하니까 한 70점 기준으로 통과하고 70점이 안 되면 통과하지 못해가지고 그죠? 다시 한번 뭐 나머지 공부를 하고 나서 70점 넘길 때까지 공부를 하고 나서 70점 넘으면 단원 통과하고 좀 이런 시스템이었을 거예요. 아닌 학원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렇게 공부한 학생들이 고등학교 와서도 크게 변하지 않거든요. 대략적으로 그냥 70%의 성취도를 만족을 하게 돼요. 이상한 것 같아요. 한 70%의 성취도.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학생들이 100% 성취도를 낼 수 있게끔 계속 걔를 잡아놓고 100% 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이렇게 이제 학원에서 진도 나갈 수 없잖아요. 수업을 그렇게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70% 정도를 이제 타협을 본 건데 역시나 그 나머지 30% 채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고등학교 와도 이제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까 고난도 문항 2문제 굉장히 어렵다 했고 일반적으로 틀리는 게 좀 당연해요. 그럼 틀렸다고 하면은 공부 진짜 열심히 하는 학생이 아니면 1, 2등급 맞을 정도로 열심히 하는 학생이 아니면 그 2문제 틀리는 게 좀 일반적이다. 그러면 여기 계산식을 넣어놨는데 100점 만점에서 저기요.
잘 안 보이니까 여기다 할게요. 100점 만점에서 고난도 문항이 한 2개에서 한 10점이라고 그냥 대략적으로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90점이 되겠죠. 그죠? 그럼 이제 90점에서 우리가 한 7%의 성취도를 보이면 계산하면 63점이 나와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학교 때 이제 8, 90점 나오는 거 문제가 쉬울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고등학교는 상대평가를 해야 되고 위에서부터 계속 등급을 나눠야 되니까 변별력을 줘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63점 정도 나오는 게 또 역시나 좀 일반적인 8, 90점 때 맞았던 학생들이 63점이 나오는 게 역시나 이상한 결과 아니라는 거예요. 중학교 때 공부를 잘했는데 고등학교 와서 공부를 못하겠다. 이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냥 대략적으로 우리가 좀 추론을 해봤을 때 63점대 4등급 맞는 게 이상한 건 아니다. 네. 그냥 현실이고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다. 쓰지만 현실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등급 맞는 학생들 중에 그 중에서 대다수가 3, 4등급 나오는 거, 자, 그거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자, 이런저런 좀 얘기를 좀 많이 드린 것 같아요. 고등학교가 올라가면은 만만치 않다. 1, 2등급 맞으려면 반에서 1, 2, 3등 안에 들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드렸고요. 자, 그리고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이제 1, 2등급 맞으려면 반에서 1, 2, 3등 해야 된다. 자꾸 이제 1, 2등급을 강조를 드리잖아요. 그게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3등급 맞아도 잘하는 거 맞아요. 3등급 맞아도 반에서 뭐 10등 안에 들고 꽤 잘하는 성적이긴 한데 자꾸 1, 2등급 우리가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학생들이 이제 결과적으로 입시를 하기 위해서 내신 점수를 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신 점수를 이제 평균적으로 평균을 추산한 건데 우선 적진 않았지만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보이시죠? 네, 좀 써볼게요. 1.3등급 정도 이제 전체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의 평균을 좀 내봤을 때 한 1.3등급 정도 맞는 학생들이 의대를 갈 수 있어요. 의대를 지원할 수 있다. 의대를 지원한다. 그러면 이게 대략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대단하지 않아 보일 수 있으나 우리가 10문제, 10개의 시험지를 좀 우리가 중간고사 때 봤다고 하면은 1등급이 7개가 나와야 되고 2등급이 3개가 나오면 1.3등급이 나오거든요. 다시 말해서 10개의 시험지 중에서 7개의 시험지를 1등을 하고 나머지 3개를 2, 3등을 해버리면 나오는 점수예요. 그러니까 알고 계시다시피 의대를 가는 건 역시나 힘들고 한 1.3등급 나와야 의대에 갈 수 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좀 당연한 점수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계산을 대략적으로 이제 우리가 해보면 알겠지만 한 1점대까지 나오는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수시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우리가 알고 있는 스카이의 서성한 서열을 나눈 거 조금 이제 잘못된 거긴 하지만 그래도 편하게 서로 대화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도 서성한까지가 한 1등급 대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어요. 지원할 수 있다. 만약에 뭐 수능 최저 등급을 못 넘으면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으나 아무튼 지원할 수 있는 건 1점대는 나와야 평균의 1점대는 나와야 서성한을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2등급대로 넘어오면 이제 중경외시 중반으로 넘어가면 건동홍 이렇게 2등급 후반 되면 이제 국순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좀 현실적인 좀 통계 자료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강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는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쵸? 우리가 중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넘어오면서 진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곳에 지원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좀 먹을 거예요. 그랬을 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2등급 후반 라인에서 3등급 초반에 있는 라인을 목표로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쵸?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저기를 목표로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좀 더 위에를 목표로 할 거잖아요. 그쵸? 그러려면 정말로 어떻게? 2등급에서 1등급 정도를 좀 맞아주는 게 아무튼 평균 이 정도 맞춰줘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어차피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은 선생님들 맨날 얘기할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나 많은 선생님들 얘기할 거라 그때 가면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 2등급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고등학교 수학이 어려운 건 알았어요. 그래서 다들 어떻게 하죠? 다들 중학교 때 선행을 하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행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선행이 이제 크게 이제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선행을 너무 믿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한 두세 바퀴 돌렸다. 이렇게 돌렸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우리가. 그래서 막 열심히 돌리고 이제 고등학교 오는데 그게 너무 믿으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중학교 때 선행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리고 중학교 지금 뭔가 뉘앙스가 중등 학원이 너무 잘못된 학원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으나 그런 게 아니고 너무 믿으시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중학교 수학하고 고등학교 수학하고 다른 점을 막 수학 예제를 통해서 막 말씀을 드렸더니 다들 막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해야 좀 선행을 믿는 게 믿을 수 없다라는 걸 좀 말씀드릴 게 적당한 예제가 뭘까 고민해봤는데 운전 다들 하시죠, 그죠? 네, 운전면허 시험 보는 학원 있잖아요. 그 학원이 좀 잘 적당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운전면허 학원 갈 때 우리 운전을 잘하고 싶어서 가는 건 맞으나, 그죠? 그렇게 맞으나 만약에 운전면허 학원에서 지금 이렇게 대충 해서 안 되고 열심히 한 세 달, 네 달 동안 열심히 내가 매일 숙제 내줄 테니까 그거 훈련을 꼭 해오셔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나중에 추후에 우리가 운전을 정말 잘할 수 있고 추후에 우리가 사고가 나고 그때 이제 사고가 나서 시간 뺏기고 돈 뺏기고 하는 거에 비하면 지금 세네 달 동안 열심히 운전면허를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라고 아무리 설득을 해도 우리는 그 학원 안 가고 저 옆 학원은 2주 만에 면허증 따게 준다는데 하면서 거기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죠? 선행도 저는 좀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이 고등과정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한 학기가 하면은 4달 반 정도를 진행하죠. 한 학기에 예를 들어 수학상을 얘기하겠습니다. 수학상을 고1 학생들이 수학상을 4달 반 과정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도 그걸 소화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선행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중학생 학생들한테 2달 만에 한 바퀴를 돌리고 2달 만에 또 심화과정 한 바퀴를 돌려서 끝내겠다라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런 게. 근데 사실상은 이제 저기 학원은 센이나 일품이나 블랙라벨이나 이런 심화 교재를 가지고 뭔가 풀어준다. 두 달 만에 끝내준다. 라고 하면은 운전면허 학원처럼 우리는 거기 끌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거기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그냥. 만약에 이제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한 운전면허증 갔다 이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막 신나가지고 뭐 하겠어요? 렌트해가지고 막 가평으로 놀러 가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죠?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죠. 그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학교 때 이제 선행을 좀 열심히 하고, 많이 하고, 그죠? 많은 학원들에서 뭐 어디까지 돌리고 왔던 그런 친구들도 고등학교 왔을 때 저희가 이제 그 학생들 보면 어떻죠? 불안해요. 굉장히 불안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70% 성취도로 보였을 거고, 또 역시나 어느 정도 이제 많이 뵀던 거니까 또 열심히 안 하는 친구도 생각보다 많고요. 한 2번 정도 봤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좀 결과들이 좀 나타난다. 그래서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선행 너무 믿지 마시라. 라는 얘기가 첫 번째가 됐고, 두 번째로는 선행을 안 했어도 우리가 이제부터 열심히 그냥 대비하면 사실상 크게 차이 없거든요. 초반에 만약에 첫 번째 달에 만약에 진도를 나가는데 선행을 한 번도 안 한 친구가 있다고 하면은 조금 더딜 수는 있어요. 근데 그 학생이 이제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가 지금부터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가 중요하겠죠. 지금부터 3달, 길게는 4달이 될 수도 있고 3달이 될 수도 있는데 그 과정을 그냥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면허증을 따고 있는 사람과 따지 않은 사람과 그죠? 어떻게 한 3달 보내는 거에 따라서 충분히 뒤집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너무 믿지 마시고 만약에 선행을 안 했어도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어떻게 이제 시간을 보내는가 그런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빼먹었는데요. 만약에 이제 궁금하시잖아요. 우리 아이가 정말로 2-3바퀴 돌았고 굉장히 선취도를 학원에서 봤을 때 괜찮은 성취를 보였다고 하는데 궁금하시면은 고등학교 내신 시험지, 기출 시험지 그냥 하나 뽑아서 한번 풀려보시면 되거든요. 요즘에 족보닷컴이 한글화 작업을 안 한다고 하는데 아마 자료는 있긴 있을 거예요. 바로 작년께 없긴 하더라도 고등학교 시험지 충분히 출력하실 수 있을 거거든요. 아니면 궁금하시면 아까 질문 아니죠? 네. 질문하신 줄 알았어요. 질문 있으셔도 질문하셔도 돼요. 네. 근데 만약에 시험지가 자료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제 번호로 카톡 하나 보내주세요. 점 하나 찍으시면 안 되고 그냥 오늘 설명해 드렸던 학부모인데요. 시험지 한번 아예 풀려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자료 하나만 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학부모님들 중에서 어느 학교 지원할지 어느 고등학교 지원할지 결정하신 분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만약에 그 학교 시험지가 있다고 하면 그 학교 시험지도 네, 제가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없다면 못 보내드리고요. 네, 제가 뭐 다 갖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 학생들 정확히 지금 상태 궁금하시면 시험지 딱 출력해서 풀어보게 하시고 채점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몇 점대가 나오는지. 정말 8, 90점대가 나온다. 선생님 열심히 잘한 거고 이제 걱정이 좀 덜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한 50점? 50점도 안 나오고 60점대 나온다 라고 하면은 아직 좀 많이 부족하구나. 좀 더 남은 3개월을 좀 더 알차게 보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막 부족한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건 아니고요. 그렇죠? 남은 3개월을 좀 열심히 보내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뭐 고등수학이 어떻다, 뭐 어떻게 되고 좀 이해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렸죠. 좀 이해가 좀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좀 잘 되시고 고등수학에 대해서 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아 이래서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고 등급도 잘 안 나오는구나 이런 걸 좀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좀 말씀을 좀 많이 드린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은 고등학교 시험 문제가 좀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도 좀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우선은 이제 설명을 많이 다녀보시면은 뭐 어디 뭐 태장고는 뭐 어디에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영덕고는 어디에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뭐 어느 고는 어디에 뭐 수원고는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역시 학교별로 특징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학교별로 부교재를 사용하면 그 부교재에서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쵸? 자, 근데 사실상 저는 그 얘기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 부정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만약에 어떤 부교재가 아니라 어떤 선생님이 있는데 뭐 블랙라벨에서 참고를 좀 많이 하신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선생님이 1학년이었다가 2학년으로 같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또 시험 문제는 다시 리셋되는 거예요. 특징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선은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열심히 분석하고 있어요. 블로그나 뭐 유튜브나 계속 올리고 있는데 분석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런 것들이 좀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것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너무 만약에 진짜 내가 블랙라벨 교재가 엄청 어렵거든요. 그 아이들이 진짜 풀려오면은 100점 한 60점대 성취도 나오는 학생이면 정말 잘하는 거예요. 어른들도 못 풀어요. 교사들도 진짜 그거 열심히 막 노력해서 풀고 선생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할 정도의 굉장히 엄청난 난이도의 교재인데 그거를 만약에 어떤 학교에서는 블랙라벨로 데뷔를 한다고 해서 그걸 막 진짜로 말도 안 되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나오면 좀 너무 슬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절대적으로 그런 거에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렇죠? 선생님, 어머니들이 선택하시면 되는 건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반대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냥 공통적으로 많이 그냥 문제를 어디서 많이 갖고 오는가라고 했을 때 모의고사 기출에서 많이 갖고 옵니다. 이거는 정확한 사실이에요. 어떤 학교는 어떤 교재에서 어떤 심화 교재에서 갖고 온다라고 할지라도 모의고사에서 역시나 많이 갖고 와요. 그렇죠? 그리고 또 계속 분석을 계속 열심히 하다 보면은 저 분석 열심히 하거든요. 네, 분석 열심히 하다 보면은 어떤 교재에 비슷한 문제가 있어요. 근데 또 그 문제가 사실상 더 출처를 찾아보면 모의고사 기출일 가능성도 적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선은 좀 이제 제가 볼 때 가장 확률이 높은 거는 모의고사 기출이 가장 절대적이다. 고등학교 시험 문제는 모의고사 기출이고 그럼 선생님이 어려운 문제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쵸? 출처가 없이 만들 수도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문제, 고난도 문제의 그 한 문제의 가치, 수학 문제 가치가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수능 문제라고 치면은 그게 막 적게는 막 100만 원이고 300만 원 정도가 한 문제에 그만큼의 가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화 문제 만드는 게 굉장히 오류 없이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거를 심화 문제를 정말로 어떤 출처에서 가져다 변형 없이 낸다? 그냥 새로 정말로 만든다? 이런 일은 크게 없어요. 제가 여태까지 보면서 그런 특정 학교 빼고는 없었는데 여기도 아마 그런 선생님은 제가 못 봤습니다. 알겠죠? 아무튼 출처 그냥 모의고사 기출이다. 모의고사 기출 열심히 이제 공부하면 된다. 이렇게 좀 강조를 드릴게요. 뭐 학교별로 이제 뭐 블랙라벨이나 뭐 어떤 부교재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나 전반적인 고등학교에 대한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아까 좀 전에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모의고사 기출이라고 좀 이해를 하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일반적으로 모의고사 기출이다. 그거에 대해서 유사 문항을 좀 적어 놓은 거고요. 자세히 궁금하면은 뭐 저 블로그 찾아보시면 자주 많이 올려놨으니까 참고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좀 적어놨어요. 모의고사 기출이 좀 대부분이다. 자,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고등수학이 어떻고 기출문제, 고등학교 시험 문제는 좀 어떤 식으로 좀 만들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지금 그럼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까? 이게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냥 제가 생각할 때, 제가 판단할 때 이런 식으로 좀 공부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으로 적어놨거든요. 우선 첫 번째로 선행 다시 말해서 직전 방학까지 이번 겨울 방학까지를 이제 얘기한다고 하면은 개념 우리 학생들 한 70%의 성취도가 일반적이긴 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개념을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선생님 막 얘기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개념 열심히 알아야 돼.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잖아요. 그 얘기 어떤 얘기냐면 개념은 정확하게 어떤 개념이 있으면 그걸 또박또박 입으로 그냥 딱 얘기할 수 있을 만큼 공부를 하는 게 개념이 좀 완벽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판단 기준이 애매하잖아요. 저는 개념 다 아는데요. 근데 문제를 못 풀 수도 있고 개념은 알지만 문제를 못 푸는 거 저는 좀 그거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개념을 그러면 또박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예를 들면 뭐 함수가 뭐냐라고 했을 때 뭐 중등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뭐 어떻게 입력 있고 출력 있고 뭐 이런 건 다 좋긴 한데 아무튼 근데 또박 함수가 뭔지 1대1 함수가 뭔지 1대1 대역이 뭔지를 또박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장 그대로 대답할 수 있을 만큼 공부하는 게 제가 봤을 땐 개념을 완벽히 공부했다라고 좀 판단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좀 많이 온 것 같은데 공부하실 때 이런 생각 좀 해주시면 하면서 공부하는 거. 내가 이제 개념 좀 안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떠올려봤을 때 뭐 예를 들어 수원에 내가 선행을 했는데 삼각함수가 뭐지? 라고 했을 때 대략적인 추상적인 거 문제 풀 수 있어 이런 거 말고 정확히 삼각함수가 뭔지를 좀 또박또박 대답할 수 있는가 체크해 가시면서 그런 공부하는 게 개념이 좀 완성됐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문제 풀 때 개념 따로 문제풀이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그래서 정말로 그 개념 또박또박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가지고도 문제가 다 풀려요. 근데 힘든 게 뭐냐면은 중학교 때 우리가 제대로 공부 안 한 부분 때문에 그게 안 풀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단원에서 개념을 똑바로 안 했기 때문에 안 풀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게 문제가 있을지 몰라요. 다시 말해서 개념 따로 문제풀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다 연결이 무조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게 중등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지금 현재 내가 고등 선행을 하는데 문제가 생겼는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좀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고 아니면은 제가 이따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클리닉 시간을 항상 마련해 놨거든요. 클리닉 시간 같은데 선생님들하고 계속 좀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너 이거 어떻게 풀었어? 저는 이렇게 풀었는데요. 했을 때 그럼 이제 선생님 그때서야 알 수 있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구나. 그러면 여기 중학교 여기 부분에서 좀 잘못돼서 계속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걸 좀 파악할 수 있으려면 선생님하고 계속 문제 가지고 대화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다. 학원 선생님뿐만 아니고 학교 선생님한테도 좀 얘기를 좀 노출을 시켜야죠. 알겠죠? 자, 그래서 본인이 좀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개념을 이용해서 풀고 있는가 아니면 개념 따로 이 문제는 이렇게 풀려고 배웠어 해서 이렇게 풀는 거 있는가를 좀 파악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런 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개념과 이제 문제풀이 완성이라고 생각하고 이건 이제 선행할 때 다시 말해서 방학 때까지 이런 식으로 좀 공부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학기로 넘어오죠. 이제 예를 들자면 다음 내년에 3월달이 됐을 거예요. 3월달 되면 이제 학기로 넘어오면은 모든 학원들이 여기 학원 포함해서 저 포함해서 중간고사 대비만 합니다. 뭐 선행을 하지 않아요. 고등 과정에서는 중학교 때는 시험 보기 한 달 전부터만 시험 대비를 하고 그 전에 막 선행 나가잖아요. 그래서 고등 과정은 그냥 그 학기에 그 중간고사 대비만 합니다. 그랬을 때 그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의고사 기출이랑 내신 기출 위주로 대비를 하시는 게 맞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좀 완성이 되었을 때라고는 아까 말씀드렸던 심화교재 그때 투입시켜가지고 좀 공부를 해주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내신 기출 문제 그리고 모의고사 기출 문제 이것들을 가지고 좀 학습을 하는 게 학기 중에는 그렇게 대비를 하는 게 아무래도 시험지랑 가장 비슷한 문제 유형일 거예요. 알겠죠? 좀 그런 식으로 좀 제가 부분을 해놨어요. 자, 그리고 제가 좀 자랑하려고 지금 적어놓은 건데요. 이번 여름방학 때 새로운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역시나 1학기 때 4등급을 맞았다고 하고 역시나 60점대가 나왔다고 하고 그리고 학원을 안 다닌 친구 아니에요. 학원을 안 다닌 친구 아니고 역시나 계속 다녔었어요. 그러다가 여름방학 때
어떤 계기로 인해서 저희 러셀 제 수업으로 이제 와가지고 대화를 해봤는데 자기 수학 잘하고 싶대요. 중학교 때 잘했다고 하고 난 수학 잘하고 싶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아까 했던 얘기를 그냥 정리해서 얘기해줬어요. 거기에 이제 플러스로서 복습을 좀 철저히 해야 된다. 아까 말했던 개념 또박또박 얘기할 수 있게까지 복습을 하면 되고, 근데 이게 개념 또박또박 얘기하는 게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개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수학은 많지 않아요. 또박또박 얘기할 만큼 복습을 꼭 철저히 하라고 좀 얘기를 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걸 노출을 시키려면은 계속 저랑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요일 날 이제 클리닉 시간을 항상 만들어 놓는데, 아무튼 그때 이제 질문 있으면 꼭 와라. 질문이 없는데 무리해서 올 필요는 없고, 이제 수업 시간 아니더라도 일요일에 질문이 있을 때는 꼭 오자. 이렇게 약속을 했고, 마지막으로 숙제를 좀 다 해보자. 무조건 100점 만들어서 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최대한 다 풀어보고 다 생각해보고 오자. 이게 세 개가 합쳐지면 쉽지 않아요. 항상 이렇게 꾸준히 하기가. 자, 이렇게 했고, 이렇게 시행을 했고, 그 학생이 저도 이제 1등급 맞을 줄 몰랐는데, 생각보다 이번에 중간고사 때 시험을 너무 잘 봤어요. 이번에 한 문제 틀렸다고 하고 1등급 됐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학생이 너무 열심히 한 거 아니까 학부님한테 전화를 드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간고사 보기 전에 잘 전화를 안 드리는데 미리 연락을 드리겠어요. 왜냐면 혹시라도 실망하실까봐. 학생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만약에 3등급밖에 안 나오면 학생도 실망하고 어머니도 실망하실까봐 미리 제가 시험 보기 전에 좀 너무 실망하지 마셔라. 안 나올 수 있다. 열심히 했지만 안 나올 수학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그렇게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 확신이 좀 더 드는 거죠. 저의 입장에서. 당연히 그 친구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당연히 성적이 오른 건데 제가 안내드렸던 그렇게 우리가 공부했더니 정말로 성적이 급격하게 오른 학생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하고 어떻게 좀 자세하게 제가 제공해드렸냐. 이제 제 수업이 되겠고, 그 학생을 어떻게 이제 보내왔는지 이런 것들 이제 제 수업이 이렇게 진행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복습을 하라고 했는데 이제 까먹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항상 저 수업에 지금도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수업 영상 다 촬영해서 항상 나눠줍니다. 학생들한테. 그럼 이제 그냥 카톡으로만 그냥 링크만 보내주면 언제 뭐가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글 클래스룸 같은 데에다가 이제 그 반만에 그 방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잘 정리를 해놔요. 잘 정리해놓으면 몇 단원, 뭐 몇 강, 뭐 어떤 거 이렇게 수업 올려놓으면 애들이 보기에 그나마 좀 수월하죠.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귀찮으면 안 보잖아요. 그죠? 그나마 조금 신경 쓰게 이건데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막 학생들이 막 많이 보진 않지만 그래도 필요한 학생들이 보기 게끔 이렇게 구글 클래스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영상을 제공하고 있고 복습할 때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클리닉 좀 저는 강조를 많이 하는데 학생들이 어디가 고장났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제가 판단하고 계속 서로 이제 대화가 돼야 돼요. 그쵸? 근데 이 클리닉을 좀 이제 다른 선생님들 같은 경우 다른 학원이나 뭐 어떤 선생님들이 저랑 이제 가치관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조교 선생님을 써가지고 이제 문제를 좀 풀어주는 그런 클리닉도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에 조금은 반대 입장이에요. 사실상 문제 풀어주는 거는 답지도 해설지도 잘해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조교 선생님이 그냥 문제만 풀어준다?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간을 내서 항상 이제 클리닉 시간에 제가 들어가서 이제 볼 수 있게끔 클리닉 시간을 운영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까 말했던 뭐 일요일마다 이렇게 와가지고 공부할 수 있게 그렇게 그 학생들은 이렇게 진행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뭐 이런 것들 이제 제공해 드리는 거 매일 단원 테스트를 보고 단원 테스트 본 걸 가지고 이제 계속 누적해서 시험 성적 알려드리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 계속 이제 카톡으로 좀 드리는 거. 자 이렇게 저는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학생들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반에서 몇 등 했고 이런 것들 좀 자세하게 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좀 파악할 수는 있겠죠. 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하는 거고, 이제 뭐 제 교재는 이제 교재 4권이 있거든요. 4개 교재가 있는데, 이제 뭐 RNA, MES, 뭐 내신 프리뷰, 뭐 이렇게 교재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교재들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거는 이제 선행 교재고요. 이건 기본 교재고, 뭐 심화 교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신 대비 교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신 기출이랑 모의고사 기출이면 충분하고 거기에 이제 만약에 이제 학교별로 부교재가 있으면 거기에 플러스로 이제 더 해주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교재가 이제 내신 대비할 때는 2개가 나간다.
네, 보라색 교재 같은 경우는 많은 유형들을 담아놨고 거기에 이제 내신 기출 문제들을 변형해서 거기다 문제를 많이 집어넣어놨고요. 이제 원샷 투킬이라는 건 이제 두 개를 좀 잡겠다는 건데 이제 내신하고 수능 같이 잡자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기출을 선별해가지고 담아놨습니다. 모의고사 기출이 아까 중요하다 했지만 그 다 풀 수 없는 게 모의고사가 엄청 오래됐었잖아요. 저도 수능을 봤는데 그럼 그때까지 해가지고 막 모의고사를 다 모아보면 문제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다 못 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도 좀 의미 있는 것들 좀 선별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교재가 이제 원샷 투킬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교재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잠시만요. 제가 자꾸 실수를 하네요.